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직접 창작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며 개인 소장을 제외한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1950년대 후반 격동의 서울을 뒤로하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신비로운 봉산제로 향한 26신 여성 윤서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봉산제의 숨겨진 비밀과 함께 서희 선생님이 마주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을 오늘 같이 들어보아요. 1950년대 후반 서울은 격동의 시대를 달리고 있었으나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봉산제는 시간을 멈춘 채 마치 세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듯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6의 윤서희는 도시의 혼란과 각박함으로부터 도피하듯 이 외진 곳을 택했다. 윤서희의 도피 동기는 1950년대 후반의 서울은 그녀 같은 신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는 주었으나 그 이면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할 부당한 멸시와 비인간적인 경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서희에게 봉산제는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안식처이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독립된 영역처럼 아득하게 다가왔다. 윤서희는 서울에서 기차와 합승 택시를 갈아타고 마지막 마을에서는 고용주 측이 보낸 낡은 지프차를 타고 험한 산길을 2시간이나 더 달려야 했다. 버스조차 들어오지 않는 외딴 길의 끝, 봉산제 앞에는 녹슨 쇠사슬이 둘러진 육중한 소슬 때문이 굳게 닫힌 채 방문자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딛는 발자국 소리마저 죄스러울 만큼 숨막힐 듯한 정막이 봉산제를 감싸고 돌았다. 그 정막은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흡수해버리는 듯 존재 자체로 낯선 이방인에게 묵직한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봉산제는 한국 전쟁의 뼈아픈 상흔마저 비켜간 듯했다. 마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이곳을 보호하는 듯. 근대화의 물결을 거부한 채 조선시대의 엄격함 속에 박제된 거대한 성역처럼 홀로 서 있었다. 안채 마당에는 전기선조차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생활은 등잔불과 장작의 원초적인 빛과 열에 의존했다. 마치 시간의 흐름 자체가 봉인된 듯한 고요 속에서 오직 윤서희의 손목에 채워진 현대적인 손목시계만이 이 공간에서 흐르는 시간을 상징하는 듯 이질적으로 빛났다. 시계의 미세한 초침 소리가 이토록 명확하게 들려왔던 적이 있었을까? 그 소리는 봉산제의 정지된 고요를 미세하게 깨뜨리며 그녀의 손목 위에서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고용주 이도현 가주의 조건은 단순했다. 아이들을 완벽하게 길러달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절 나에게 보고하지 말라. 이 조항은 서희에게 낯선 곳에서의 막연한 자유처럼 들렸으나 그 이면에는 일말의 기대마저 차단된 극한의 고립을 의미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차가운 경고와도 같았다. 대체 완벽하게 기른다는 것이 이 봉산제에서 무엇을 뜻하는 걸까? 봉산제의 깊은 정막을 뚫고 윤서희를 맞이한 이는 60대 후반의 박씨 할머니였다. 희끗희끗한 쪽진 머리에 검은 무명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의 모습은 봉산제 그 자체처럼 시간의 덮개를 안고 있었다. 낡은 마루처럼 거칠고 깊게 패인 주름 아래 그녀의 움푹 꺼진 눈매는 서희를 훑을 때마다 묘한 경계심과 알 수 없는 체념을 동시에 드러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통달한 듯 무심한 시선은 서희의 존재 자체를 투명하게 관통하는 듯했다. 그녀는 서희를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휘감아 도는 음습한 별채로 안내했다. 아가씨 방이 이쪽입니다. 안채에는 주인 날이 허락 없이 드나들지 않는 것이 이 집의 오랜 법도입니다. 밤에는 더욱이 삼가십시오.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짤막한 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서 서희는 이고택을 지배하는 묵은 질서와 침묵의 무게,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에 숨겨진 어떤 금기를 느꼈다.
이 집의 주인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법도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이 엄격함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서희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언제 만날 수 있나요? 할머니는 그저 미동 없는 얼굴로 고개를 한번 느리게 끄덕일 뿐이었다. 무심한 끄덕임은 아니오라는 대답보다도 더 큰 불길함으로 서희의 마음에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가 봉산제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한 조각이 되었음을 직감 아는 순간이었다. 봉산제의 정지된 시간 속 잠시 후, 민준과 민지 남매가 마치 약속된 시간처럼 서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발걸음에서는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스미듯 나타난 모습은 서희에게 묘한 기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위화감을 안겨주었다. 민주는 10살 남짓의 소년이었으나 얼굴은 지나치게 창백했고 이목구비는 귀공자처럼 섬세했다. 짙은 남색 한복 차림의 그는 서희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절제되고 완벽하여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고도로 교육된 인형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의 검은 눈동자는 나이답지 않게 깊고 고요하여 서희를 똑바로 바라볼 때마다 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기운마저 풍겨 차라리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다. 아이 특유의 개구짐이나 호기심, 그 어떤 순수한 감정의 잔해도 읽을 수 없었다. 8살의 민지는 마치 정교하게 빚어낸 도자기 인형처럼 완벽하게 예뻤다. 윤기 흐르는 검은 단발머리와 복숭아빛 한복은 그녀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오빠 옆에서 얌전히 서희의 손을 잡았는데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온도에 서희는 순간적으로 몸서리쳤다. 마치 생기 없는 대리석 조각을 만지는 듯한 서늘함이었다. 선생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너무나 또렷하고 막힘없이 말했다. 8살의 민지는 오빠처럼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서희를 빤히 쳐다볼 뿐 입가에 작은 미소조차 머금지 않았다. 서희는 이 아이들의 과도한 완벽함이 봉산제의 낯선 환경, 혹은 박씨 할머니의 싸늘한 경계보다 더욱 강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고요한 눈동자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저 차가운 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서희가 아이들과의 기묘한 첫 인사를 겨우 마치고 음습한 별채로 돌아왔을 때였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이 고립된 공간의 탁자 위에는 방금 도착한 듯한 등기우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낡은 고택의 적막한 공기 속 현대식 봉투의 존재 자체가 섬뜩한 이질감을 풍겼다. 이 외진 상골까지 어떤 경로로 누가 그리고 언제 이곳에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존재 자체로 또 다른 미스터리였다. 봉투는 놀랍게도 민준 앞으로 온 것이었으며 발신지는 그가 다녔던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였다. 서희는 이유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봉산제와 서울의 명문 학교.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두 세상의 교차점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서희는 미묘한 불안감과 거림직한 호기심을 억누르고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어쩐지 서늘하고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 격식을 갖춘 딱딱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편지지에 서늘한 종이 질감만큼이나 내용 또한 그녀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민준 학생. 타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즉시 퇴학 조치함. 사유는 상세히 기록될 수 없으나 학교 내 폭력 및 정신적 위해에 해당됨을 통보함. 서늘한 종이 한 장이 서희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마치 싸늘한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퇴학, 뜻토록 비현실적으로 완벽하고 고요하던 아이가 아이 특유의 개구짐이나 순수한 감정의 잔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민준의 고요한 눈동자, 그리고 민지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던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온도. 서희는 방금 전 그 모든 낯선 위화감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잠재된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어떤 어둠의 전조였음을 섬뜩하게 직감했다. 봉산제의 깊은 고립 속에서 고용주 이도현에게조차 연락할 수 없다는 비정한 현실. 그녀의 불안감은 눈앞에 들이닥친 거대한 폭풍처럼 급류가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머리가 찢어질 듯 지끈거리고 심장이 거대한 쇠덩이에 짓눌린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봉산제라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공간에 그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들과 함께 절대 고독 속에 갇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창밖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정막 속에 갇혀 있었고 유일하게 흐르는 시간을 상징하던 손목시계의 미세한 초침 소리마저 이 순간 비정상적으로 거칠게 귓가를 울리는 듯했다. 공산제라는 낯설고 고립된 공간. 그곳에서 마주한 신비롭고 완벽한 남매 민준과 민지. 그리고 민준에게 날아든 충격적인 퇴학 통보까지. 다음 이야기에서도 미스터리한 윤서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